전 세계적으로 볼 때 터키에 있는 병원이 가장 암 치료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엄청난 생존율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항암을 할 때도 음식 관리를 엄청 하고 항암 이후에도 엄청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뭘 먹지 말라고 하는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암 걸린 사람에게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실험입니다. 생쥐에게 암을 이식시킨 다음 마구 먹인 그룹과 탄수화물만 40% 덜 먹인 그룹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20일이 지났는데 탄수화물만 먹어도 암이 3분의 1밖에 안 커진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말하면 암 환자가 아무 음식이나 먹는다면 암이 식단 조절을 한 것에 비해 3배나 빨리 자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일단 하나 나왔죠. 탄수화물이 나왔습니다. 이제 암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음식사학자 미궁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건강정보 가져가세요.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를 먹으면 왜 안 될까요? 커피는 면역 호르몬을 적게 만듭니다. 멜라토닌은 면역 호르몬인데 밤에만 나오는 호르몬이죠. 밤에 잠을 잘 자야 면역이 강해진다고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야 암이 죽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코티졸이라는 성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는 코티졸이 나오면 멜라토닌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는 저녁이나 오후에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잔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잠을 잘 자본 적이 없으셔서 그런 겁니다. 오후 커피를 끊고 주무셔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커피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 민족입니다.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요. 정커피를 먹고 싶으면 오전에 반샷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것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커피는 면역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카페인이 체내의 포도당을 더 많이 생성하게 합니다. 포도당은 암이 참 좋아하는 성분이죠. 그래서 항암제의 저항을 더 잘하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제가 카페인이라고 했죠. 카페인이 들어간 녹차, 홍차, 커피, 우롱차, 게토레이, 핫식스, 보이차 전부 암 환자는 피해야 합니다. 아니, 그럼 암 환자는 뭘 마셔야 할까요? 루이보스, 페퍼민트, 민들레차, 캐모마일 등이 있겠죠. 두 번째, 가글입니다. 여러분이 가글을 드실 리는 없겠습니다만 가글을 하시면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입속에 있는 세균들을 죽이는데 위험할까요? 네, 실제로 가글은 입속에 있는 모든 세균들을 죽입니다. 문제는 우리 입안에 있는 유익균까지 죽인다는 것이죠. 세균을 100% 박멸한다고 하는데 진짜 100% 아니 99% 정도 박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안에는 살아있어야 할 유익균이 2000여 정도가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말살시켜버리는 것이죠. 사실 가글은 알코올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은 술이죠. 술이 당연히 안 좋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술도 당연히 안 되겠지만 알코올 계열이 들어간 것은 입에 아예 넣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나쁜 기름 먹지 마십시오. 하지만 문제는 좋은 기름이 없죠. 치킨, 중국 요리, 식용유, 라면, 마가린 전부 안 좋습니다. 기름은 우리의 세포막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나쁜 기름을 먹으면 세포막이 딱딱해지면서 몸속에 구석구석 산소가 안 들어가는 것이죠. 암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몸 전체에 산소가 고루고루 공급되는 것인데요. 의료기술로 고압산소로 산소를 넣었는데 세포가 너무 꽉 막혀서 산소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정말 답이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삼각 티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뜨거운 물에 넣어서 마신다? 이건 신용카드 한 장의 플라스틱을 씹어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일반 종이티백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물병도 있죠. 발암물질, 교란물질 등등이 나온다는 논문이 최신식 논문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잎을 스테인리스망에 우려 먹거나 거즈 티백을 사용하는 겁니다. 더불어 종이컵, 플라스틱 컵으로 드시지 말고 컵라면도 절대 용기에 담아서 먹지 마십시오. 물론 라면은 잘 드시지 않겠지만요. 스테인리스 머그컵을 활용하세요. 컵은 그나마 괜찮은데 뚜껑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에 취약합니다. 물 음료도 페트병에 들어있는 것 말고 종이팩에 담긴 물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배달 음식은 어떡하냐? 뜨거운 음식이 플라스틱 그릇으로 오는데 이럴 땐 이미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것 아니냐 하실 텐데, 뜨거운 음식들은 비조리로 식혀서 집에서 조리해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레인지를 돌릴 때는 사기 그릇 같은 것을 이용하시고, 특히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실 때 종이 호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종이 호일도 자세히 살펴보면 실리콘으로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발암물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인데요. 붉은 고기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죠.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에는 헤모글로빈이 많습니다. 철분 함량이 높죠. 철분은 암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분입니다. 그나마 흰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는 괜찮습니다. 철분이 조금 낮아요. 가공육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스팸이나 가공 소시지는 이미 암 연구소에 발암물질로 등록이 되어 있죠.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뭘로 암 환자는 단백질 섭취를 할까 하실 텐데, 우리는 사실 고기로만 단백질 섭취를 생각해서 그렇지 식물성 단백질도 단백질이 맞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서 나오는 단백질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활용되는 퍼센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헬스인들이 근육 키울 때도 좋고 어르신들이 몸보신을 할 때도 좋죠. 하지만 암 환자에게는 암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암의 세포 분열을 도와주기 때문에 암이 더 빨리 증식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식물성으로 먹으면 암이 증식하는 것을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단백질을 고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호두, 땅콩, 검은깨 등등의 견과류를 하셔도 좋고, 표고버섯이나 양송이버섯, 심지어 김 같은 것에도 단백질이 생각외로 고기보다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 대신 섭취해도 되는 것이죠. 일본에 암 환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즈미회라고 하는 모임인데요. 이 모임은 병원에서 모임을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암 환자들끼리 마을에 모여서 동호회처럼 결성한 집단입니다. 이즈미회에서는 5년 이내에 사망하지 않은 암 환자가 생존율이 95%가 된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모여서 하는 게 이 정도라니 비결이 뭘까요? 바로 철저한 식단 관리입니다. 병원에서 비싼 치료를 받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집에서 철저히 식단 관리를 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